이순신의 해전. 제설, 수군대장 이순신이 자는 여인이 문무가 모두 뛰어나고 육도 삼략을 두루 통하며 지혜와 용맹이 남보다 뛰어나 사람들이 칭찬하여 당대의 호걸이라 하였다. 나이 17에 묵과에 급제하여 부임한 후로부터 수군을 모아 날마다 훈련하였는데 실력에 따라 차등을 두어 상급을 중히 여기니 장수들과 군사들이 다투어 활쏘기와 말 달리기에 힘썼다. 이순신은 외적의 이름을 미리 알고 군기를 정비하며 전선 40여 척을 만들되 위에는 거북이 형상을 만들고 쇠를 덮어 배 위에 입히고 구멍을 무수히 뚫어 벌집처럼 만들어 화살과 철안을 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거북선이라 이름하고 날마다 장수와 군사를 모아 수전을 연습하였다. 이때 마다시와 심한둔 두 장수가 병사 80만을 거느리고 전라 신도를 넘어 우수영을 침범하니 우수사 이역기와 원균 등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전선을 타고 나아갔다. 이순신도 전선을 타고 나갔는데 외장 마다시는 20만 수군을 거느리고 나와 깃발을 세우고 북을 울리며 전선을 재촉하여 급히 공격해왔다. 원균 등이 또한 고함을 지르며 싸우니 피차의 깃발과 칼날이 햇빛을 가리고 푹 쏘리는 파도를 뒤흔드는 듯하였다. 이순신이 계책을 세워 비장 이광현을 시켜 작은 배를 보내 원균에게 전하길 이곳은 몹시 좁고 바위가 많아 배가 부서지기 쉬우니 수전할 곳이 아니다. 넓은 바다로 나아가 싸우면 우리에게 이로울 것이니 반드시 내 뒤를 따르고 실수하지 말라 하고는 적과 두어 번 싸우다가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배를 몰아 넓은 바다로 달아났다. 원균과 이역기 등이 외적과 싸우다가 역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이순신을 따라 물러나니 적이 앞에서 소리치며 이순신이 놀라 도망친다 하고 일시에 북을 울리며 전선을 재촉하여 추격해왔다. 그러자 이순신이 배를 돌려 군사들에게 명하여 일시에 화살을 쏘게 하니 이역기의 전선은 오른쪽에서 돌아들고 이순신의 판옥선 40여 척은 바로 외적의 한가운데로 진입하였다. 삼도 수군이 10여 보 떨어진 곳에서 동시에 접전하니 화살과 철안이 빗발치고 살벌한 소리는 바다가 끓는 듯하였다. 이순신의 배에는 화포가 많이 실려 있었으므로 군사를 호령하여 적선을 향해 일시에 화포를 발사하니 곳곳에서 불이 일어나고 화염이 하늘을 찌르며 적군이 무수히 죽었다. 또한 대환포를 쏘아 적선을 많이 파괴하니 외병이 물에 빠져 죽는 자가 만여 명이었다. 외장 마다시가 크게 놀라 동쪽으로 도망쳐 진을 세우고 군사들을 위로하며 다시 전열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이때 외장 마다시의 동생 아우마가 전선 200여 척을 거느리고 본진을 지키고 있었는데 형의 죽음을 듣고 분을 참지 못하여 즉시 전선을 모두 이끌고 이날 삼경에 이순신의 진영으로 쳐들어왔다. 이순신은 적이 올 줄 알고 미리 군사들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밤 적이 우리 진을 공격할 것이니 모두 잠들지 말고 대환포를 준비하라. 마침내 마다시가 전선을 몰아들이닥치며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순신이 군사를 지휘하여 대환포를 일시에 쏘게 하였다. 그러자 적선이 하나둘 부서지고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마다시는 크게 패하여 도망쳤다. 이순신과 이역기, 원균 등이 다시 힘을 모아 해중으로 진을 옮기고 방어를 굳게 하였는데 문득 동남풍이 불어왔다. 이순신이 말하길 오늘 밤 도적이 반드시 순풍을 타고 들어와 불을 지르려 할 것이니 우리는 미리 대비하여 적을 막아야 한다 하고 아장을 명하여 전선 10여 척을 거느리고 나아가 초인을 무수히 만들어 배에 싣고 방패를 세우며 청룡하기를 꽂아 어제 진을 친 곳에 머물게 하였다. 그리고 이역기에게 50척을 거느리고 명하여 50리만 가면 작은 섬이 있으니 수풀에 숨어 있다가 적선이 노량포를 지나거든 달려나가 엄습하라 하고 또 원균에게 수군 3천을 거느리고 동도섬으로 가서 수풀에 숨어 있다가 외선이 지나거든 달려나가 엄습하면 반드시 적선을 파할 것이니 제장은 경솔히 나아가 명령을 어기지 말라 하며 각각 배를 저어가 매복하였다. 이때 마침 동남풍이 일어나니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어제 패한 원수를 갚으리라 하고 장수들에게 명하였다. 이제 동남풍이 부니 이는 우리에게 유리한 징조이다. 마땅히 순풍을 타고 들어가 적군을 무찌르는 것이 손바닥 뒤집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고 즉시 전선 10여 척에 섭을 많이 싣고 황과 화약, 철안을 갖추었으며 배마다 청포장을 둘러치고 선두에 길을 꽂아 바람을 따라 움직이게 하였다. 뒤에는 군사를 실은 배 100여 척을 두고 순풍을 타고 나는 듯이 진격하였다. 적선이 이를 바라보고 일시에 방포하며 어지럽게 공격해왔으나 조금도 동요하지 않자 의심하여 가까이 다가와 살펴보니 이는 초인을 실은 배였다. 마침내 크게 놀라 꾀에 속은 줄 알고 배를 돌이키려 하였으나 그 순간 뒤에서 함성이 일어나며 도적은 묘한 계책에 당하였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선 수군이 일시에 달려나가 외선을 포위하고 외쳤다. 오늘은 하늘로 오르랴 땅으로 들랴? 어디로 갈 것이냐? 빨리 항복하여 죽음을 면하라 하며
화전과 진천뇌를 발사하고 유협전과 편전을 무수히 퍼부어 적을 급습하였다. 적이 대적하려 하였으나 초인실은 배를 만나 이미 화살과 철안이 다 소진된 터라 감히 싸우지 못하였다. 결국 군사 대부분이 전사하고 겨우 100여 명만이 살아남아 배를 재촉하여 남쪽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그 순간 물 위에서 소리가 들려오며 기러기 무리처럼 무수한 적선이 내려왔다. 그중 한 배의 커다란 깃발에 조선대장 이순신이라 쓰여 있었다. 적장 마침내 크게 놀라 피하려 하였으나 어디로 가겠는가. 다만 배를 멈추고 죽기로 싸웠다. 이순신이 큰 칼을 들고 뱃머리에 나서서 군사를 크게 호령하며 급히 전선을 몰아 일시에 돌격하였다. 이어 이역기와 원균도 달려와 좌우에서 협공하니 외병이 동서도 분간하지 못하고 화살에 맞아 죽으며 바다에 빠져 허둥지둥하였다. 이순신이 창을 들고 적선 위로 뛰어올라 좌우로 돌진하며 적을 베었는데 한 외병이 몰래 활을 당겨 이순신의 어깨를 맞췄다. 이순신은 적을 더 상대할 수 없어 창을 끌고 본진으로 돌아오니 몸에서 피가 흐르고 갑옷이 피로 물들었다. 장수들이 크게 놀라 갑옷을 벗겨보니 어깨에 철안 2개가 박혀 있었다. 모두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하였으나 이순신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다. 좋은 술을 가져오라며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장수들에게 칼을 주어 철안을 빼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얼굴빛을 변하지 않고 장수들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를 지켜본 자들 중 누구도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철안을 빼내고 약을 발라 감싼 후 중인들이 권하여 조용히 들어가 치료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비록 상처가 심히 아팠으나 이 난세의 대장이 작은 상처로 조리에 들어가면 군중이 소란해질 것이니 다시 그런 말은 하지 말라 하고 한산도로 나아가 진을 치고 군사를 위로하며 상처를 치료하던 중 이순신이 문득 피곤하여 부채를 쥐고 북을 의지한 채 잠시 졸았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하였다. 장군이 어찌 잠을 자고 있는가? 도적이 쳐들어오니 빨리 대비하라. 나는 이 바다를 지키는 신령이니 급한 소식을 전하노라 하며 크게 외쳤다. 이순신이 놀라 깨어보니 그것은 한낱 꿈이었다. 그는 곧장 주위를 살펴보니 물빛이 하늘과 맞닿아 있고 달빛이 푸른 물 위에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순간 이순신은 처량한 회포를 이기지 못하고 책상을 의지하여 배전을 치며 한 소절을 읊었는데 그 노랫소리가 웅장하고 장엄하였다. 이를 듣고 장수들이 놀라 진영이 술렁이자 이순신이 장수들을 불러 모아 말하였다. 오늘 동남풍이 불 것이니 서둘러 나아가 승리하고 돌아와 방비를 철저히 하자. 그렇게 명을 내린 후 조용히 차야를 타고 적의 동태를 살피러 나아갔다. 그는 군기를 엄정히 정비하며 적과의 전투를 준비하였는데 장수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나 오직 이순신만이 적의 기척을 감지하고 화포와 각종 무기를 준비하였다. 과연 삼경에 이르자 달이 서쪽 삼봉우리 위로 기울고 있었다. 그때 외적이 조용히 달빛 아래배를 저어 진영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순신은 곧장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려 천둥 같은 나팔을 불게 하고 일제히 화포를 쏘며 함성을 내질렀다. 적들도 이에 맞서 화포를 쏘고 화살과 돌을 어지러이 날려보냈다. 양측의 푹소리와 함성이 파도를 뒤흔드는 듯하였으며 마치 태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전장은 요동쳤다. 차설 이순신이 장수들을 지휘하여 좌우로 달려나가 급히 공격하니 외적이 크게 패하여 징을 울리며 남쪽을 향해 달아났다. 원균의 피장 이영남이 적을 추격하여 외선한 척과 외병 50명을 사로잡았다. 외병들은 겁에 질려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였는데 이순신이 창과 칼을 들고 물었다. 너희 중 조선 사람이 있느냐? 바로 말하라. 그중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소인은 거제 사람 김대웅이요. 적에게 잡혀 적군에 끌려왔으나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로 돌아오니 부모를 다시 만난 것 같습니다 하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이순신이 다시 물었다. 내가 조선 사람으로 적군에 있었으니 반드시 적의 상황을 알 것이니 자세히 말하라. 김대웅이 대답하였다. 외선 400척이 장화포에 숨었고 100여 척은 안골포에서 외장 심한둔이 이끌고 서해로 가려 했으나 장군께서 계심으로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아직 섬에 올라진을 치고 있습니다. 장군께서 어서 공격하시면 큰 공을 세울 것입니다. 이순신은 즉시 명을 내려 외적을 모두 처단하고 전선 500척을 정비하여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장화포로 향하였다. 또한 정예 병사 100여 명을 보내 육로로 잠입하게 하고 우리 전선이 장화포 어귀에 도착하는 순간 일제히 적의 진영에 불을 놓고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순신이 전선을 재촉하여 장화포 어귀에 도착하니 갑자기 섬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외병들이 전선을 타고 장화포를 지나 안골포로 도망치고 있었다. 이순신은 즉시 전선을 몰아 적을 추격하였으며
육로로 들어간 군사들은 적의 군막을 불태우고 적과 맞섰다. 외병들은 도망칠 곳이 없어 바다에 빠지고 불길 속에서 타 죽으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순신이 외선 100여 척을 격파하고 곧장 안골포로 향하니 외장 심한둔이 장화포의 전멸 소식과 함께 이순신의 전선이 안골포로 향한다는 보고를 받고 크게 놀라 전선을 거느리고 안골포를 버리고 남해 안도섬으로 도망쳤다. 이순신은 전선을 재촉하여 나아갔으나 외병들이 이미 사라져 있었다. 이에 이혁기, 원균과 함께 한산도로 돌아와 승전 보고를 올리고 전선을 새로 만들며 군기를 정비하여 주야로 외적을 무찌를 계획을 세웠다.